자, 이번에는 휠 마우스로 화면 제어하기입니다. 106에서 107 쪽 사이에 손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손 모양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에 우리가 예전에는 휠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금 전에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줌이나 뭐 펜이나 이런 기능들을 일일이 입력을 하거나 뭐 툴바에서 선택을 하거나 리본 메뉴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휠이 등장하면서 캐드에서는 좀 혁신적인 속도 자체도 빨라지고 여러가지 편의 메뉴를 많이 탑재하면서 엄청난 이제 혁신을 가져왔거든요. 먼저 마우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클릭, 보통 우리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죠. 좌측 클릭은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선택 작업, 셀렉트라고 하죠. 선택을 하거나 포인트 점을 입력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우측 클릭, 중지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중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우클릭은 빠른 메뉴, 그 다음에 엔터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엔터키는 예전에 휠이 없을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물론 이것을 옵션에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라져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살릴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 윈도우 XP 이전, 윈도우 3.1이라든지 과거에 도스 버전의 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이 엔터키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캐드로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초급자든 고급자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클릭에서 사용되는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과 마찬가지를 주로 일반인들 뭐 대부분 다 아마 휠도 같은 손가락을 쓰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뭐 세 번째 손가락으로 휠을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휠이 등장하면서 뭐 캐드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휠을 앞으로 굴리면 캐드 화면에서 줌인이 됩니다. 앞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휠을 여러분 몸쪽으로 굴리시게 되면 줌아웃이 됩니다. 물러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있는 휠 단추 굴리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휠 단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기는 펜 기능입니다. 휠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대로 끌게 되면 펜과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펜을 찾거나 펜 P 엔터, 뭐 PAN 엔터,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여러가지 뭐 내비바에서 찾아서 클릭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은 따로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마우스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휠 단추 더블 클릭하기는 줌의 범위대로, 그러니까 줌 익스텐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 배웠던 줌 명령어 중에서 내부 옵션에 범위 2와 기능이 동일하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드로 돌아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 화면 제어하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원그리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그리기는 리본 메뉴 홈 탭에서 그리기 패널입니다. 홈 탭에서 그리기 메뉴에 여기에 원에서 중심 반지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위에 메뉴 막대에서 그리기에서 그 다음에 원 메뉴에서 중심 반지름 R, 이 메뉴를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바로 수행하셔도 됩니다. 서클이라는 풀 명령을 치셔도 되고, 단축키가 C거든요. 그래서 C라고
단축키를 입력하여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중심점을 지정하고 반지름을 지정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도면층이 하나 꺼져 있어 그랬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휠 단축 굴리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앞서 PPT 교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야기 드렸던 대로 휠을 앞쪽으로 굴리면 이렇게 원이 확대가 되고요, 뒤쪽으로 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캐드를 띄운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면 이런 상태 그리기를 시작해서 이 상태에서 축소 확대를 하면 화면에 아무런 객체가 없기 때문에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보고 이 원을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이 휠 단축 굴리기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우스의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은 휠 단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이 앞에 배우셨던 펜과 같은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가 되면 펜과 마찬가지로 손바닥 모양이 형성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드래그 쭉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휠 단추에서 손가락을 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펜 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요. 객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일부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뭐 하는 거냐면요, 휠 버튼으로 앞을 드래그해서 어떤 객체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부분 이외의 부분을 조금 이동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펜 기능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화면을 복귀시켜 보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도면만 이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겁니다. 휠 단추 더블 클릭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용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하다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작업에 뜨는 게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펜을 움직여도 안 나타나고요. 뭐 축소 확대를 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때 휠 버튼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내가 작업한 도면을 전체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익스텐드 뒤에 배우실 건데요. 줌 익스텐드와 똑같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할 때 이렇게 줌 기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령어는 이번 시간은 휠 마우스로 화면 제어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휠 단추를 굴려서 축소 확대를 해봤고, 두 번째 휠 단추를 누른 상태로 펜 기능을 적용해 봤고요. 세 번째 휠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작도한 그 객체의 전체를 확인하는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객체 스냅입니다. 객체 스냅은 오스냅이라고도 합니다. 명령어가 OSNAP고요.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캐드 사용 가상 공간에서 제도를 할 때 이 오스냅 설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객체 스냅 설정하기 대화창에서
각 그 객체 스냅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그 캐드 화면 아래쪽에 상태 표시 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객체 스냅을 클릭해서 거기에서 객체 스냅 설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스냅은 일반적인 그리기 할 때와 수정 작업을 할 때 객체에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그 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끝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원 같은 경우에 중심점, 그 다음에 원의 4분점, 이런 곳에 특정한 위치에 객체를 접합을 시키거나 끝을 내거나 시작하고 싶을 때 그런 마킹이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객체 스냅입니다. 자, 먼저 객체 스냅의 용도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명령은 OSNAP 이고요. 예, 풀 명령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펑션 키로 F3번 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 펑션 키 F3번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 F3번 키를 사용해 보면 지금 현재는 객체 스냅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켜고 끄기만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처음 객체 스냅을 구동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모두 지우개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F3번키를 치게 되면요, 이 보시면 좌측 상단에 객체 스냅 켜기 끄기가 나와 있죠. 예, 켜기 끄기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펑션키 F3번 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요 하단부에 보시면 중앙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 내가 원하는 객체를 연결하고 싶은 그런 이제 포인트를 생성시키고 싶을 때 이런 이제 옵션을 체크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는데요. 삼각형은 선 그리기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선 그리기. 이쪽 좌측에 리본 메뉴에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 선이라는 것이 있죠. 예, 요것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통 좌측 하단부터 그려 나가는 게 낫다고 했죠.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마무리, 예, 넷, 이렇게 했습니다. 자, 끝을 낼 때는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삼각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때 연속해서 그린 곳을 제가 확대를 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아까 배우셨던 마우스로 앞을 내가 확대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신 다음에 너무 올려두지는 마시고요. 근처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굴리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삼각형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바탕에 A3 사이즈로 교환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지 못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오른쪽 귀퉁이 이렇게 확대를 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보고 싶으면 휠 버튼 더블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전체가 확대되는 게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예. 자, 이때 연속해서 그린 객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해 보시면, 자, 드래그는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떼신 다음에
마우스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는데 주로 좌측으로 움직였을 때 생성됩니다. 나중에 선택할 때 선택 명령에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이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니면 객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나 일일이. 예. 그때 이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점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마무리를 했던 곳인데요.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립이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객체 스냅, 그러니까 오스냅 명령을 켜고 하느냐 끄고 하느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제가 다시 이제 오스냅을 켜고 해보겠습니다. F3번 키를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부에 약간 우측에 보시면 상태 표시 막대에서 이 2D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예, 켜지게 되거든요. 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네,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체크할 곳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배우실 건데 끝점 하나만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보고 예, 이 상황에서 다시 아까처럼 리본 메뉴 패널에서 선 그리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리기에서 선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교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겠는데요. 자, 가까이 가져가니까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사각형 마킹이 생성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객체 스냅의 그 끝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초록색이 형성되고요. 이 색깔은 뭐 설정해서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굳이 뭐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다양한 객체와 색상이 다양한 그런 객체를 그릴 때 이 녹색이 많게 되면 또 헷갈리니까 색상을 바꾸긴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아까 처음 그렸던 이 삼각형과는 다르게 오스냅을 작동시키게 되면 확대를 하더라도 예, 마우스 휠로 앞을 굴려도 떨어져 있지가 않죠. 예,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객체 스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객체 스냅 설정하기입니다. 객체 스냅 설정하기는 바로 직전에 설정 대화창을 띄워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메뉴바에서 도구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내려가시면 제도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탭인 객체 스냅,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객체 스냅, 여기 설정에 가셔서 필요한 객체 스냅 모드를 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중에 뭐 설명이 되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끝점, 예, 체크 꺼져 있다면 예, 켜시고요. 혹시나 원하지 않는 것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모두 지우기를 누른 다음에 모두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모두 지우기 누르고 예, 끝점, 뭐 중간점, 뭐 중심점, 그다음에 4분점, 교차점,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은 객체 스냅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연장선 정도, 예, 이 정도가 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선택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번 펑션 키를 이용하게 되면 객체 스냅 모드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상태 표시 막대 보시면 F3번을 누르면 파란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사라지고 켜지고 사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제 이렇게 온오프가 반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입니다. 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상태 표시 막대에서 객체 스냅을 클릭하는 건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껐다켰다만 했는데 다시 한번 F3번을 켜서 ON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 ON이 된 상태 표시 막대의 객체 스냅 메뉴 옆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다시 열립니다. 대화 상자 아까 보셨던 두 번째 객체 스냅 설정하기로 가셔도 되는데요. 이 밑에 객체 스냅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바로가기 메뉴 이용해서 객체 스냅을 동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가기 메뉴는 다른 이전에 했던 메뉴나 명령,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설명인데요. 이 앞에 세 가지 설명, 이 세 가지 설명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거나 혹은 설정을 마치면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이 바로가기 메뉴는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만 적용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두지 왜 한 번만 사용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객체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게 되면 뜻하지 않는 객체 스냅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원하지 않는 위치에 혹은 좌표에 작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고급 사용자들도 번번이 이렇게 그러니까 흔하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악의 것이 근처점 같은 것입니다. 근처점이라는 것은 객체 근처에 아무 곳이나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라인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근처점을 작동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아랫변이든 어디든 객체 근처에 걸리는 곳에는 무조건 스냅이 발동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 스냅은 여기 설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석 기능이 있습니다. 자석 기능. 자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옵션에서 선택, 그 다음에 제도, 여기 보시면 오토 스냅, 객체 스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마그넷이라고 해서 자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선명 그리기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가면 제가 중간점이라는 것이 방금 떴는데요. 끝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점이라는 것도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만 가져가도 이 끝점 위치에 그 객체선에 마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석 기능이 생겨서 내가 원했다면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나는 이 끝점에 원하지 않고 이 근처에 어디다가 클릭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클릭을 하고 나니까 끝점에 가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객체 스냅이 편리하긴 하지만 사용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익숙한 메뉴가 아니라면 이런 일회성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한 번이나 한 번씩 귀찮더라도 일회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객체 선앱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